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여보, 나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어. 이혼 서류를 내밀며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8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1년. 하지만 저는 그중 8개월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왜냐고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였죠. 결혼 12년 차 미묘하게 바뀐 남편의 일상. 결혼 12년 차. 저희 부부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지우는 43살 외국계 회사 부장이었고 저는 41살 프리랜서 번역가였어요. 중학교 1학년 딸 수진이와 초등학교 2학년 아들 민우. 네 식구가 강남 아파트 42평에서 나름 행복하게 살았죠. 적어도 작년 봄까지는요.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공기가 변한 것 같았죠. 여보, 저녁 먹어? 응, 회사에서 먹었어.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높았어요. 뭔가 들뜬 것처럼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샤워를 오래 했고 거울을 자주 봤어요. 헬스장을 끊었다며 주말 아침마다 운동하러 나갔죠. 요즘 건강 챙기려고. 나이가 나이니까.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43살이면 건강 챙길 나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남편은 평생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았거든요. 아빠 완전 달라졌네. 멋있어. 딸 수진이가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살도 빠지고 옷도 신경 쓰니까요. 하지만 전 느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요. 5월로 접어들면서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남편이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12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짓이었죠. 무슨 향수야? 냄새 좋다. 응? 아. 회사 후배가 선물로 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수증을 받거든요. 백화점 명품 향수 코너 35만 원. 후배가 선물할 가격이 아니었죠. 옷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네이비나 그레이 정장만 입었는데 갑자기 밝은 색 셔츠를 사기 시작했어요. 요즘 회사에서 캐주얼하게 입는 분위기래. 또 거짓말. 남편 회사는 보수적인 외국계 금융회사였어요. 캐주얼이라니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핸드폰을 거실 탁자에 아무렇게나 두는 사람이었어요. 비밀번호도 제 생일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핸드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들고 갔어요. 비밀번호도 바뀌었죠. 왜 비밀번호 바꿨어?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정기적으로 바꾸래.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개인 핸드폰까지 회사에서 관리할 리 없잖아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서 열진 못했지만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띠링, 띠링, 띠링. 한밤중에 누가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할까요? 샤워를 마친 남편이 핸드폰을 보더니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히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남편에게 누군가 생겼구나. 아내의 눈에 들어온 작은 흔적들. 확신한 후부터는 모든 게 달리 보였습니다.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들.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저녁 8시 2인 코스 요리. 제가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여보, 어제 회식했다며? 어디서 했어? 응? 아. 회사 근처 삼겹살집. 거짓말. 영수증엔 분명히 파스타와 와인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도 흔적이 보였습니다. 조수석 발판에 떨어진 긴 머리카락. 갈색으로 염색한 제 머리카락이 아닌 것이 확실했죠. 저는 짧은 단발의 검은색이었으니까요. 더 가관인 건 세탁물이었습니다. 와이셔츠 깃에 묻은 파운데이션 자국. 제가 쓰는 색보다 훨씬 밝은 톤이었어요. 이거 뭐야? 회사에서 여직원이 부딪혀서 미안하다고 막 그러더라. 변명도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깃에 묻은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부딪혀서 묻어요?
누가 봐도 포옹이나 키스의 흔적이었죠. 주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 TV만 봤는데 갑자기 약속이 많아졌어요. 여보, 오늘 대학 동창들이랑 골프 가기로 했어.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응, 요즘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남편은 평생 골프에 관심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주 골프라니요. 어느 일요일 남편이 나간 후 골프장에 전화해 봤습니다. 저희 남편 지훈 씨가 오늘 예약했다고 하던데요. 고객님, 오늘 예약 내역에 그런 성함은 없으신데요.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 7시에 돌아왔을 때 골프 가방은 깨끗했어요. 골프를 쳤다면 흙이나 잔디가 묻어야 정상인데 전혀 안 묻어 있었죠. 골프 재밌었어? 응, 날씨도 좋고 좋더라. 스코어는 어땠어? 그냥 저냥? 골프를 친 사람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쳤으면 스코어를 정확히 기억하겠죠. 그날 남편의 차 트렁크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골프채는 그대로였고 골프화도 깨끗했어요. 하지만 조수석 선바이저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주차권. 강남 역삼동 비즈니스 호텔 5월 14일 오후 2시 입차. 골프 간다던 그날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죠. 확신이었어요. 휴대폰 알림과 일정의 빈틈. 남편의 스케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퇴근 시간이 일정했어요.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 하지만 요즘은 들쑥날쑥했죠. 어떤 날은 6시에 들어오고 어떤 날은 밤 11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어? 팀 회의가 길어져서. 미안. 다음 날 남편 회사 후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였거든요. 어제 회의 늦게까지 했다며? 고생 많았어요. 네? 어제요? 어제는 회의 없었는데요.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핸드폰 알림도 수상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탁자에 둔 사이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이 떴어요. 카톡 보고 싶어요, 오빠. 오빠? 남편은 외동이었어요. 여동생이 없었죠. 급하게 다가가려는 순간 남편이 먼저 채갔습니다. 뭐야? 누구한테 온 거야? 아, 회사 여자 후배. 실수로 오빠라고 보냈나 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까지 쓰면서 실수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뚫어보려 했습니다. 제 생일, 아이들 생일, 결혼기념일. 다 아니었어요. 몇 번 더 시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잘못하면 남편이 알아챌 테니까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통신사에 전화해서 문자 내역을 확인하는 거였죠. 고객님, 문자 내용까지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수신 발신 번호랑 시간만 확인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치 문자 내역을 받아봤어요. 한 번호로 하루에 30통 이상 주고받았더군요. 그 번호로 전화해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그 번호를 검색해봤습니다. SNS에 공개된 번호였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왔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죠.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해시태그 광고 홍보 해시태그 29살 해시태그 행복. 29살. 저보다 12살 어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모른 척이라는 선택의 시작.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깨워서 따져 물을까? 이혼하자고 소리칠까? 하지만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잠꼬대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엄마, 내일 소풍 가는 거 맞지? 민우의 목소리였어요. 아직 초등학교 2학년. 세상에서 제일 순수한 나이죠. 그리고 중1인 딸 수진이. 요즘 사춘기라 예민한 시기였어요. 부모 이혼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안 돼.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모른 척 하기로요. 단 목적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아서 이혼할 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거였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모든 걸 제대로 받아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 오늘 회식이라 안 먹어도 돼. 그래. 그럼 몸 조심하고. 활짝 웃으며 보냈습니다. 속은 끓어올랐지만요. 남편이 나간 후 곧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사이트를 검색했죠. 외도 증거 수집 방법, 유리한 이혼 조건 만들기, 재산 분할 최대한 받는 법. 모든 글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고 시간은 제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들키지 않았다고 방심할수록 더 많은 증거를 남길 테니까요. 아이들을 먼저 떠올린 밤. 모른 척하며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에게 커피를 타주면서 저녁마다 회식 잘 다녀와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수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늦는다고 연락했죠. 여보, 오늘 팀 회식이야. 12시쯤 들어갈게.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는데 딸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아? 응? 왜?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아빠랑 싸웠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일이 좀 많아서 피곤했나 봐. 정말? 아빠가 요즘 늦게 들어와서 그런가 했는데. 아니야.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거야. 거짓말을 하면서도 웃어야 했습니다. 딸이 불안해할까 봐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당장 이혼하는 게 나은 건 아닐까? 하지만 아이들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하면 아이들은 상처받을 거예요. 준비 없이 갑자기 부모가 갈라선다면요. 차라리 시간을 두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제대로 된 이혼을 준비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게 똑같이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속이고 배신하고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남편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죠. 조용히 모은 증거들, 시간은 내 편. 증거 수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증거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골프 간다던 어느 토요일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남편의 차는 골프장이 아니라 강남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30분쯤 후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둘이 로비에서 만나 포옹하는 장면.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흔들렸지만 얼굴은 선명하게 나왔어요. 둘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저도 따라 올라갔죠. 7층에서 내렸어요. 복도 끝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었습니다. 706호. 확실한 증거였죠. 두 번째 증거는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공동명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들. 호텔, 레스토랑, 선물. 모두 캡처해뒀어요. 특히 5월 22일 여성 의류 매장에서 98만 원 결제. 제가 받은 적 없는 선물이었죠. 세 번째 증거는 녹음이었습니다.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블랙박스 뒤에 숨겨뒀죠. 일주일 후 회수했을 때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언제 이혼할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타이밍을 봐야 해. 남편의 목소리.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알아요. 근데 전 너무 힘들어요.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내년쯤엔 정리할게. 정말요? 약속해요? 응, 약속해. 들으면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 증거였으니까요. 네 번째 증거는 문자였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잠깐 방심한 틈에 핸드폰을 봤어요. 운 좋게도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아들 민우 생일이었더군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하트 이름의 대화방. 오빠 사랑해요. 나도. 오늘 보고 싶다. 저도요. 빨리 와요. 수백 개의 메시지. 모두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로 전송했죠. 샤워 소리가 멈추기 전에 핸드폰을 제자리에 놔뒀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통신사의 요청에서 6개월치 통화 기록을 받았어요. 특정 번호로 하루 평균 10통 이상 통화했더군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요. 남편의 자만 들키지 않았다는 착각.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부산 출장 가야 해. 부산? 갑자기? 응, 거래처 미팅이래.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부산지사도 없었거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응.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올게. 남편이 떠난 후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핸드폰에 몰래 설치해뒀거든요. 위치는 부산이 아니라 강원도 속초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의 계정. 비공개였지만 친구 계정으로 팔로우 신청을 해뒀었죠. 스토리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힐링 여행 해시태그 속초 해시태그 바다뷰 해시태그 행복. 바다가 보이는 객실 와인잔 2개 커플 슬리퍼. 남편과 함께 있다는 뜻이었죠.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은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증거를 남기고 있었으니까요. 일요일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출장 어땠어? 피곤하긴 한데 계약은 잘 마무리됐어. 다행이다. 부산은 날씨 어땠어? 응. 좋더라. 맑고. 그래. 나도 다음엔 같이 가고 싶다. 남편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출장인데 같이 가긴 그렇지. 농담이야. 씻고 와. 저녁 차려놨어.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샤워실로 갔습니다. 참 우습더군요. 속초에 놀러 갔으면서 부산 출장이라고 거짓말하는 남편. 들킨 줄도 모르고 태어난 얼굴로 거짓말하는 모습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진 날. 8개월간 모은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사진 247장, 녹음 파일 18개, 문자 캡처 1053장, 카드 내역 89건, 통화 기록 6개월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이 정도 증거면 거의 완벽합니다.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재산 분할은 6대 4 이상 가능하고 위자료도 최소 1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부인께 가고요. 아이들한테 상처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그리고 이혼 후에도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안심시켜 주시고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민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잠시 떨어져 살기로 했어. 이혼?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아빠가 바람 피웠어? 딸이 물었습니다. 역시 눈치가 빨랐어요. 응. 알았어.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 때문에 우는 거 다 봤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우는? 아들은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안 봐? 볼 수 있어. 주말마다 만날 수 있어. 그럼 괜찮아. 아이들이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대면 아내의 한 문장.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집에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야? 나 오늘 약속 있는데. 꼭 해야 할 얘기야. 8시까지 와. 남편은 마지못해 왔습니다. 짜증난 표정으로요. 뭔데? 빨리 얘기해. 아이들을 친정에 보내놨습니다. 둘만 남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놨어요. 뭐야 이게? 열어봐.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죠. 이게 무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하자.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 갑자기라고? 웃음이 났습니다. 당신이 김서현이랑 바람 피운 지 1년 됐잖아. 근데 갑자기라고?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떡해. 알고 있었어. 8개월 전부터. 뭐? 5월 14일 역삼동 호텔에서 만난 거. 7월 속초 여행 간 거. 매주 토요일 강남에서 데이트한 거. 다 알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USB를 테이블에 놨습니다. 사진 247장, 녹음 18개, 문자 1000개 넘게. 다 여기 있어. 여보. 특히 이 녹음 들어봐. 내년에 이혼하겠다고 약속한 거. 감동적이더라.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8개월 동안 당신 지켜봤어. 거짓말하는 거, 증거 남기는 거 다 봤지.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변호사 선임해. 일주일 안에. 여보. 재산 분할 6대4 위자료 1억 5천, 양육권 나, 양육비 월 200만 원. 이게 내 조건이야. 그건 너무. 싫으면 재판 가자. 이 증거들 다 법정에 제출하면 되니까.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았어. 다 줄게. 좋은 선택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지만 말 안 한 이유 알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당신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남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12년 동안 고마웠어. 이제 안녕.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제대로 싸웠고 제대로 이겼으니까요.